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전문가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개장 전 체크 포인트 두 분 어떤 걸 제시할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신기수 전문가 CPI 달러 국채금리 동반 하락, S&P 500 4,000포인트 돌파 여부 주목. 최원재 전문가 PC 시장 하반기 회복, 2024년 성장 가속화 전망. 이 가운데서 신기수 전문가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CPI 발표 이후에 시장 반응 중요했는데 이 CPI 발표 이후에 달러와 국채금리가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는 시그널일까요? 약간은 이제 그런 이제 안도감이 조금은 있는 것 같고요. 달러가 그동안은 전저점을 깨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다가 어제 전저점을 한번 또 깨고 내려왔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101, 102, 그 정도 선에서 지금 102.26에서 마감이 됐는데, 100일 정도까지는 뭐 내려와서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추가 하락을 했는데, 국채금리도 이제는 뭐 단기 추세 이탈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0.32%까지는 좀 빠져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은 어제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제 CPI가 좀 둔화됐다라는 그것보다 더한 호재가 단기적으로는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어제 4천선을 돌파를 하면서 200일선 위쪽으로 좀 올라섰으면은 괜찮겠는데 어제 좀 애매하게 끝났어요. 장중에도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200일선에 딱 붙여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하루 이틀 안에 위쪽으로 쭉 올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약간 눌릴 수가 있습니다. 유력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조정이 좀 들어오는 게 유력할 것 같아요. 한 3,850 정도까지 좀 내려왔다가 또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2월달 FMC 때까지는 또 이제 그런 횡보 장세가 좀 진행이 될 게 예상이 좀 되고요. 어쨌든 간에 뭐 다음 주 한 월요일, 화요일까지 4천선 위쪽으로 못 가면은 조금 소강 상태일 거다 좀 봐야 되겠고 우리 시장도 그렇다면은 미국 시장이 그 정도로 전개가 된다면은 지수단보다는 좀 종목단에서 많이 움직일 것 같고요. 종목 장세 정도 뭐 그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CPI가 상당히 둔화됐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안심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환호를 지금 보이는 듯한 느낌은 아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간밤에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로 인해서 또 미국장의 변동성이 있었다는 분석이 앞서서 또 이재필 전문가의 의견으로 나왔었는데요. 이런 아쉬운 마감이었네요. S&P 500 4천선 돌파했을 때는 이제 지수장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종목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본다고 하셨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물가지표 보시고 이제는 연준이 승리를 선언해도 될 만큼 물가가 잡혔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이라고 보시나요? 연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절대 승리를 선언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직 멀었다고 그럴 겁니다. 6%대가 사실 그렇게 낮은 물가는 아니고요. 단지 이제 정점은 나왔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할 것 같고, 그리고 2월 달에 0.25는 굉장히 유력한 것 같아요. 2월 달에 0.25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2월 달에 만약 0.25를 하게 된다면 잘하면은 미국 이제 그 목표 금리가 한 5.0 수준에서 일단락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장이 이제 호재 좀 받아들일 만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준이 뭐 금리 인하를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높고 연준 입장에서 계속해가지고 금리 인하는 너무 시기상조라는 얘기는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이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까지 바라보면서 피봇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대감도 좀 후퇴해서 좀 양보해서 금리 인상을 이제 중단하는 시점에 대해서 시장 주목하고 있는데요. 최원재 전문가님, 미국장에서 3월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2월까지 금리를 올리고 나서 3월부터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고 베팅하는 자금도 들어오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를 예측은 솔직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결국에는 제가 미국장 분석을 이 시간 전에 이제 뭐 계속 해드리는데 뭐 월가의 분석도 월가의 예측도 믿지 말고 그다음에 파월의 전망이나 연준 위원들의 전망도 믿지 말자. 오로지 지표만 보자. 예. 지표를 보고 결정할 것입니다. 그쪽 뭐
결국에는 연준이 뭐 어느 정도 금리가 결국에는 점도표상의 금리는 5.1이니까 그냥 5%라고 본다면은 요번에 25bp 한 번, 다음에 25bp 한 번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실제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같은 의견이에요. 뭐 2월, 3월에 0.25씩 한 다음에 동결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측도 있는 반면에 홍콩 상하이 HSBC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50bp 한 다음에 동결 들어갈 것이다. 뭐 그런 의견도 있고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5% 상단은 5%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지금 뭐 금리가 인하를 어떻게 기대한다 그런 자금이 들어온다. 아니면은 뭐 2월을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 보고 자금이 들어온다. 이미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네. 제가 저번에 좀 S&P 500 차트도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메이저 플레이어들은 더 이상의 하락을 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위로 가는 거는 연준이 또 바라지도 않죠. 연준 위원들의 그런 매파적인 발언이 또 쏟아질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단치에 저는 다 왔다고 보고 있어요. CPI 선반영 됐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CPI 선반영돼서 올라갔으니까 뭐 급격하게 시장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봤고 어제 실제로 시장 변동성은 저는 그 신규 실업성장 청구 건수가 아니라 그 예상치에 그냥 어느 정도만 그냥 부합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주서부터 이제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들어갑니다. 보통 보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에 앞서서 이제 예측을 굳이 해본다면은 실적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고 실적 시즌에 맞춰서는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실적이 좋으면 조금 더 상승할 것이고 아니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다음 주도 결국에는 미국 시장 다음 주 박스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도 믿지 말고 또 월가의 의견도 믿지 말자. 오직 볼 것은 경제 지표와 또 연준의 점도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도표상 현재 이 인상 점도표가 아니고 CPI만 보자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점도표에 나와 있는 금리보다도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고 당연하죠. 거기까지 못 갈 수도 있을까요? 당연하죠. 예, 그 오로지 CPI만 봐야 됩니다. 오로지 CPI만. 네. 근데 물가 안 꺾였다고 보시나요? 물가는 이제 고점은 나왔죠. 고점은 네. 나왔는데 과연 연준이 목표치를 하는 게 2%인데 2%까지는 얼마만큼 빨리 떨어지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빨리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좀 더디지 않을까.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예. 상승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번 물가지표에서 에너지 가격의 하락의 여파가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둔화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쪽, 특히 금속 쪽의 움직임 조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런 부분들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의 과정들 계속 지켜보면서 시장이 눈치 보게 할 가능성이 크다. 박스권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에서 한 가지만 딱 더 신기수 전문가님 질문 드리면요. 오늘 우리 금리 결정이 있는데 25bp 금리 결정 가능성 높게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1%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약세와 금리를 봤을 때 과연 외국인이 우리 증시를 더 살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별로 그렇게 외국인들 수급에 우리나라 금리하고 미국 금리하고 격차가 지금 엄청난 영향을 미칠까? 저는 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그냥 자기들 기조대로 그냥 진행을 좀 할 것 같고요. 뭐 지난번에 보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 관계없이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 이제 그런 구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자금이라는 게 뭐 엄청난 정도의 자금이 들어와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에는 최소 자금 정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달러에 의한 뭐 달러 캐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고요. 저는 이제 사실 솔직히 요즘 구간에서는 우리나라 금리 인상 폭이 어떻고 얼마나 올라가고 미국 금리와의 차이가 얼마나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크게 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이제 미국의 금리 행보가 훨씬 더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긴축의 속도를 더 낮춰나갈 것인지, 어느 정도 선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될 것인지 계속 시장 지켜보고 눈치 보기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보시죠. 최원재 전문가 PC 시장 하반기 회복 2024년 성장 가속화 전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그 PC 많이 샀었고요. 그러면서 또 수요 둔화 조짐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성장하는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뭐 성장하는 모멘텀이 뭐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글로벌 PC 출하량을 보면은 지난해가 지금 결국에는 1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4분기에는 급격하게 꺾였어요. 28% 급강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PC 시장 같은 경우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특수 때 좀 많이 샀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따라서 수요를 좀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요 부진이 나타나면서 출하량이 큰 폭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PC 시장 조사 기관이 IDC하고 뭐 카나리스라는 곳이 있는데, 결국 이쪽에서는 하반기서부터는 시장 회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팬데믹 이전에 이제 구입한 기계들이, 팬데믹 기간하고 팬데믹 그 이전에 구입한 기계들이 결국엔 제품 수명에 어느 정도 도달을 하고 있어가지고, 교체 수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경기 침체로 그리고 미뤄왔던 수요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뭐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이제 뭐 어느 정도 내년 정도에는 좀 거칠 것이라고 보고 있는지, 내년에는 시장 수요가 굉장히 좀 강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 PC 수요는 결국에는 뭐 경기 침체하고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교체 수요야 조금 더 PC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더 나중에 구입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관련주로는 역시 뭐 대덕전자, 뭐 이런 PCB 계열 좀 봐야 되는데, 그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심텍 이런 것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메모리 쪽에서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뭐 긍정적인 업황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PC에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쓰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하지만은 지금 만약에 예상 시나리오가 하반기서부터 회복이 된다 그러면 주가는 한 6개월 정도 선반영 되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는 거는 지금은 뭐 지금 반등 구간이 지금 모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반등 구간에서 이게 지금 대덕전자 차트인데 뭐 동일합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동일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꼭 굳이 PC 수요만 바라보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이런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PCB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 바닥은 상반기가 지나야지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PC 시장 수요 자체가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경기 영향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원재 전문가님은 하반기에 경기 회복 가능성도 있다고 보실까요? 하반기에 경기 회복 가능성이보다는 결국에는 하반기로 가면은 실제로 경제가 경착륙 하는지 연착륙을 하는지가 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람들의 심리는 뭐 경착륙해서 서서히 이제 또 회복으로 돌아서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또 좋아지겠구나 하는 또 그런 심리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연착륙으로 가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또 최악은 끝났구나 하는 심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다시 소비 심리는 다시 좀 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상반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경기가 어떤 흐름으로 보이게 될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연착륙 기대감 최근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최원재 전문가는 경기 흐름 전망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잘 확인해 보자는 의견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면은 결론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DDR5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그 SK 하이닉스도 인텔 인증을 받았습니다. DDR5 서버용 D램 인텔 인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D램 한파를 서버용 D램 DDR5로 극복하겠다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한 기대감들이 있을까요? 뭐 이제 회사 쪽에서 바라기야 빨리빨리 DDR5 서버 교체가 일어나길 바라겠죠.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상반기 동안에 그렇게 일어나지는 못할 거고요. DDR5 시장도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건 저는 이제 하반기 3분기 말이나 3분기 초나 2분기 말 정도부터 시작이 좀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 바램입니다. 아닌 게 뭐 한두 달 내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일 테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IT 세트 수요가 바닥 찍는 거는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면은 바닥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네. 뭐 하반기 때는 이제 충분히 그 IT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이제 회복이 좀 시작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DDR5 수혜주로 또 공략해 주셔서 수익도 나왔었는데요. 지금 DDR5 공략하는 거 어떻게 볼까요? 지금은 이제 인텔 쪽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뭐든지 이제 이벤트나 한번 지나가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이벤트가 생길 때까지는 주가에 영향을 많이 안 미치죠. 그래서 지금 이제 DDR5 관련주로 공략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반도체 쪽과 IT 쪽에 공략을 하시려면은 아무래도 좀 4분기 실적 시즌이 오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낫고, 하지만 저는 이번 4분기 실적 시즌에 주가들이 실적 영향으로 다들 부진한 흐름들을 보인다면은 그때가 이제는 조금 중기적인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PC 시장 하반기 회복 전망, 이걸 통해서 글로벌 경기와 PC 수요 전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확인할 변수들도 알아봤고요. 성공투자 기원이었습니다.